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미라클 팩토리의 전일수 대표 모시고 부동산 경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팩토리 대표 전일수입니다. 여러분들과 경매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 오늘은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수 대표와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경매 이야기 진행을 해볼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경매 절차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부동산 경매 거래는 일반 매매 거래와는 좀 다른 점이 있죠. 법원을 통해서 이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절차들이 있을 수 있고 몇몇 분들에게는 좀 낯설게도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부동산 이슈 시그널 시간에 좀 쉽게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했으니까요.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죠. 대표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24년도는 경매 물건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뉴스들이 많죠. 23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지만 이 절차, 경매가 어떤 흐름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지죠. 1번부터 10번까지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면 현황조사가 있고 이 현황조사는 실제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부분을 확인하고 정보를 안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나오겠죠. 낙찰자가 나오면 낙찰 대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금을 가지고 각 채권자들, 세금일 수도 있고 은행일 수도 있겠죠. 개인일 수도 있고 배당 요구를 그 채권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게 되죠. 낙찰을 받아요. 그리고 낙찰을 받으면 바로 대금 납부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의 신청을 받거나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죠.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부분이 이의 신청이 있거나 이제 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항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채무자겠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대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낙찰자가. 그 대금 납부를 하고 나서 우리가 명도라는 걸 하죠. 네, 그래서 부동산 인도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되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매 사건은 이 배당으로 인해서 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 서류에 의해서 강제 집행 요건에 관한 형식적 심사를 합니다. 이게 민사집행법 제81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 송달된 때 또는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된 때에 발생을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신청 시 담보권이 있다는 증명하는 서류, 당연하겠죠. 이 담보권이 있다는 어떤 내용을 가진 서류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민사집행법 제264조.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예, 현황조사라고 했죠? 이 현황조사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저런 서류들을 가지고 경매를 이제 개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집행관이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할 것을 명합니다. 당연히 그 현장에 가서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나 그다음에 그 점유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물론 사진도 찍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집행관은 목적 부동산을 방문한 후에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점유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일 수 있고 아니면 소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자를 대면할 수 있으면 대면을 해요. 그다음에 점유 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 경매 정보지를 보면 그 내용들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사전에 부동산을 안 가더라도 현장을 안 가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증금 및 임대료, 뭐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을 거고 월세면 월 차임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진술받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조사서에 공시하게 되죠. 이거를 공시를 해서 이 물건의 경매로 입찰을 하실 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죠. 우리가 뭐 아파트든 어떤 상가든 뭐 빌라든 토지든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을 책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해당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평가를 의뢰를 하고 그것을 참작해서 최저가를 정하게 되죠. 우리가 아무도 입찰을 안 하면 한번 유찰이 되면 그게 최저가지만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가격이 있을 거니까 우리는 그거를 최저가라고 부릅니다. 이 감정평가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거래된 내역도 보겠지만 1년에 여러 연도를 통해서 거래된 내역들을 보고 감정평가사에서 그에 맞게 감정을 잡게 되죠. 그래서 감정평가 시점과 매각 시점 간의 차이로 매각 당시 감정 가격과 시세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년도, 22년도 때는 아파트 가격이 한참 하락을 할 때 그때 감정을 잡았을 때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라 그러면 가격 차이가 있겠죠. 감정이 몇 년도에 잡혔는지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감정평가를 무조건 시세라고 믿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시세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돈 받을 사람이 내 돈을 달라고 배당 요구하는 거죠. 그게 채권자인 경우인데 은행일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을 공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돈 받을 사람들은 법원에 채권 계산서를 내라. 내가 원금 이자에서 얼마를 받아야 된다. 그거를 내라고 하는 얘기죠. 이 기간을 무한정 주게 되면 법원에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정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 종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경매 개시 등기 전 등기된 권리자들이 배당 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매각이죠. 자, 매각은 매각기일 공고는 매각기일에 2주 전까지 하게 돼요. 이게 민사집행법 규칙 제56조. 이걸 우리가 흔히 어디서 볼 수 있냐? 법원 게시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 법원의 입찰 법정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매각을 진행하고 경매죠. 경매니까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각 법원마다 시작을 하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종료되는 경매가 시작을 했다가 종료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니까 사전에 해당 법원이 몇 시에 시작을 하고 몇 시까지 입찰서를 내야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실제 이런 사례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최고가 매수인 대상으로 재입찰을 하게 돼요. 재입찰을. 둘이 현장에서 같이 나와서 거기서 다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입찰카를 쓰고 거기서 최고가 매수인이 나오면 그분이 다시 낙찰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효한 입찰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거죠. 감정가가 현재 시세 대비 너무 높다, 이렇다고 그러면 아무도 입찰 안 들어오겠죠. 그럴 때는 다음 매각 기일을 공고해서 법원에 따라서 감정 가격 차감합니다. 차감. 그러니까 법원마다 다른데 20% 차감이 되는 법원이 있고 30% 차감이 되는 법원이 있습니다. 차감이 돼서 2차 매각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한 달 뒤에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다음에 우리 어떤 거를 하게 되죠? 자, 매각을 했으면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매각을 했다고 그냥 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법원도 이 서류가 아무 이상이 없는지 그것들을 1주, 2주 내에 검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유자한테도 신문서를 보내고 임차인한테도 억울한 게 있으면 와서 이의 신청을 해라, 이런 것들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보내도 와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경매 절차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을 주고 매각 결정 기일은 매각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해야 되고, 이해관계인 중 매각 불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같은 경우는 뭐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거기 임차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경매에 관련된 사람이겠죠. 적법한 사유인지 심리를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고 언제까지 잔금 납부를 해라, 이렇게 안내가 나가겠죠. 근데 매각 불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사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이상. 매각 불허가가 결정이 되면 매각을 취소하고 매수인에게 입찰 보증금을 다시 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미납을 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불허가를 내는 거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을 다시 돌려줘요. 자, 농지인 경우 이 부분을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매각 허가 결정일까지 내가 낙찰을 받았으면 이 결정일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은 불허가 됩니다. 자, 이때는 입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몰수당해요. 그리고 이 나중에 배당을 할 때 이 배당금에 산입이 됩니다. 아까 불허가 날 때는 이 보증금을 주죠. 근데 이 낙찰을 받고 농지증을 못 내게 되면 이거는 몰수가 돼요. 몰수가. 그러니까 내가 농지에 대해서 경매를 할 때는 이 농지증이 발급이 되는지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 돈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거죠. 채권자들은 내가 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이 배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채권자들은 이 목적으로 경매를 하는 거죠. 자,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 시 배당을 실시하죠. 네. 그래서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비치를 해요. 사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뭐 누가 얼마를 받아간다 이렇게 세세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을 받는지 아니면 일부만 받는지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명도나 뭐 이런 것들이 갈리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그런 임차인이 있으면 이렇게 미리 이제 이 사람이 얼마의 배당을 받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자, 배당 기일의 배당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누가 1등, 2등, 3등 이렇게 돈 받는 순서 줄을 세워서 이제 낙찰 대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배당하는 날 가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채권자들끼리 서로 이의 신청을 합니다. 배당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기를 막 해요. 배당 이의가 있다. 내가 2등인데 1등이 이 금액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 금액을 지금 배당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의를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채권자가 더 많이 가져가면 내가 덜 가져가거나 내가 못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그날 배당하는 날 다 와서 배당표를 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 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배당 이의 소를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당 이의 시 배당금은 공탁이 됩니다. 공탁. 바로 그 자리에서 뭐 판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공탁을 해놓고 그다음에 배당 이의에 대한 소 판결 이후에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배당까지 이렇게 알아봤고, 자,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이런 절차를 알아야 어떤 흐름대로 경매가 가는지 분명히 알 수 있고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매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도 잘 받으셔서 안전한 경매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